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리핀을 석권했던 한국 방위산업의 신화도 이제는 끝나려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군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내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국산 무기들이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K-21-105 경전차 수출 가능성으로 국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던 필리핀 육군 차세대 경전차 도입 사업이 다크호스 이스라엘의 엘비스의 승리로 끝났다고 필리핀 현지 맥스 디펜스 필리핀지가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은 궤도형과 차륜형 두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엘비 시스템의 사브라 경전차 시스템을 차세대 경전차로 선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LB 시스템즈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제 지상 장비를 대량으로 사용 중인 필리핀은 경전차 역시 한국산 K-21-105 모델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강력한 외교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치고 들어온 이스라엘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한국산 모델의 탈락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필리핀 당국은 신형 잠수함의 요구 조건에 AIP 시스템 탑재를 명시해서 AIP가 없는 한국산 잠수함 모델의 수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은 추가 도입이 유력시되던 FA-50 12대 추가 도입 계획을 엎은 데 이어서 한국산 경전차, 한국산 잠수함 도입도 포기하고 다른 해외 모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이러한 탈한국 현상이 무기체계 자체의 경쟁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외교력 부족 때문인지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엘비 시스템에서 만드는 105mm 포입니다. 경전차죠. 여기는 궤도형, 뒤는 차륜형. 우리 한화 디펜스에서 K-21 장갑차에다가 105mm 포탑을 붙여서 하는 K-21-105를 출품을 했고, 원래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터키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하리마우라고 하는 105mm 경전차를 출품을 했고, 그렇게 해서 2파전을 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 하리마우는 탈락을 하니까 이거 한국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난 9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이 이걸 들이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펜스 브리핑에서 큰일 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이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한국의 K-21-105mm 경전차를 제압해버리고 선정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확정은 아닌데 또 그저께 필리핀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 필리핀이 또 차기 잠수함 사업을 하죠. 우리 한국의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의 수빅만에 있는 수빅조선소를 인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한진중공업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그 수빅조선소를 모태로 이제 중국이 그 수빅조선소 살려고 했는데 필리핀은 중국에 팔지는 않고 그 수빅조선소를 모태로 여기다가 잠수함의 메카를 만들자. 그래서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자. 이제 이렇게 결심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DSME 1400 이 잠수함이 유력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었죠. 그런데 필리핀이 느닷없이 해군이 여기다가 AIP 즉 공기부료 시스템의 요구를 첨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대우조선해양의 DSME 1400은 AIP 잠수함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려워졌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스콜펜급 이게 이제 AIP 잠수함인데 그 스콜펜급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필리핀이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통해서 충주함 PCC 충주함을 공짜로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그 충주함 좋다고 또 한 척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경전차 아웃시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잠수함 아웃시키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마당에 또 우리 초기함은 또 공짜로 달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우리 초기함 받아가고 싶으면 잠수함 사업에 AIP 항목 삭제하고 그리고 우리 잠수함을 선정해 라고 하는 외교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의 KFX 때문에 눈탱이 맞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돌아다니고 필리핀에게도 이렇게 초기함은 초기함대로 공짜로 주고 또 이렇게 통수를 맞는 이 대한민국 외교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선비가 뭐 어떻게 그냥 주면 그냥 주지 조건은 어떻게 다냐 라는 엉뚱한 희한한 생각하지 말고 국제관계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 초기화 공짜로 줄 테니까 잠수함 선정해. 니들 보니까 지금 K21 갑자기 지금 LB 들어온 거 그거 선정해 버렸잖아. 우리 기분 나빠. 우리가 구룡 다련장을 로켓 공짜로 줬으면 이거 사야 될 거 아니야. 니들 그러면 구룡 다련장을 로켓 공짜로 받아갈 때는 공짜라고 좋아하더니 진짜로 돈 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사오고 이거 뭐 우리를 바보로 하냐 호구로 하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외교력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미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을 향한 브라질의 도전이 매우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공격 원잠용 원자로 시제품 조립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원자력 잠수함 보유 추진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에 브라질 해군용 원자력 잠수함 탑재용의 원자로가 시제품 조립이 시작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은 현지 시각 10월 21일 상파울루 소재 한 연구단지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탑재용 시제 원자로 조립에 착수했으며 이 원자로는 지상 시험 운용을 거쳐 브라질이 건조할 예정인 알바로 알베르토 잠수함에 설치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시제품 조립 착수 행사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아제베도 국방부 장관 등 국가와 군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6,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알바로 알베르토함의 건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건조되는 이 잠수함은 프랑스 해군의 신형 공격원잠 쉬프랑급을 베이스로 건조될 예정인데요. 브라질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앞서서 잠수함 건조 기술 습득을 위해 4척의 스콜펜급 잠수함을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자체 건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2029년께 실전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전략 무기를 완성해 나가는 브라질. 또 입으로만 수년째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만 하는 어느 나라와는 참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야, 브라질이 진짜로 비핵 국가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네요. 브라질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과거에 핵 개발하다가 국제사회에 들켰습니다. 우리도 1970년대 핵 개발하다 들킨 나라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 핵 개발에 대한 전과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을 의심받는 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에 성공해버렸습니다.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원자로나 이런 것들은 프랑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아마 프랑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으니까 이 프랑스의 그 전원축 우라늄을 원료로 공급을 받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전원축 우라늄 원료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왜 핵이 딴지를 안 거냐. 그런데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지금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핵 국가. 그리고 똑같이 과거 냉전 시기 때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들켰던 그런 전력이 있는 나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전적으로 국가 전략 이 테크닉 차이. 두 번째는 반미냐 친미냐의 차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좌파였던 루라 일파를 물리치고 지금 이제 우파 대통령으로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궁합이 맞죠. 그러니까 저기는 봐줘. 거기 밑에 좌파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런 놈들 지금 뭐 제압하려고 하면은 우리 우파가 힘이 좋아야지. 뭐 이렇게 돼서 힘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 전략 테크닉 측면에서는 브라질은 아주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요. FX 사업을 하면서 이 프랑스의 라팔과 슈퍼 호넷을 경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FX 사업의 조건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관련한 이 조건을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은 슈퍼 호넷을 팔기 위해서 그럼 뭐 우리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라팔도 하지 않고 슈퍼호넷도 하지 않고 그냥 스웨덴의 그리펜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쳐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때 굉장히 불쾌했는데 프랑스에게는 또 달리느라고 지금 이제 슈프랑급을 베이스로 하고 그 전에 이제 프랑스의 스콜펜급을 4척을
기술 도입해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술 습득을 하고, 그리고는 프랑스가 당시에는 바라쿠다죠. 지금 이제 슈프랑으로 됐는데, 그 바라쿠다급 한 척을 베이스로 해서 브라질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브라질에서 건조한다. 그리고 그 기술 지원은 프랑스가 한다. 그렇지만 돈은 충분히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경제력이 넉넉하지 못한 브라질이 그런 엄청난 투자와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거해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진짜로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불과 지금 딱 3년 만에 브라질은 이제 이 원자로 시제품 지금 조립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3월 이때 대통령 될 사람이 선거 공약에 넣었고, 대통령 되자마자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하겠다라고 하고는 연구 용역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해군에다가 TF 만든다고 하고는 뭐 사람 2명 앉혀놓고 보고서도 하나 없이 그냥 유야무야 이러저 흘러가고 그냥 뭐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진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는 왜 안 되냐? 미국하고 외교를 잘 못하니까 니들한테는 그런 전략적 능력을 줘가지고 갑자기 니들이 친중으로 갈아타면 어떻게 되냐? 못 믿겠다 이겁니다. 정말 이 브라질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핵 추진 잠수함 하겠다고 선언하고는 여기는 진짜로 스타트를 하고 미국의 반대 없이 딱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말 이 대한민국을 주변 어느 국가로부터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송곳 같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브라질 보십시오. 의지 있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